이곳에 오신 모든 미라클님들 반갑고 정말 환영합니다. 얼마만이에요? 진짜 오래간만이죠? 네, 제 목소리 들으니까 신이 나시죠? 네, 더운 날씨인데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네, 우리 미라클님들 덥지만 힘내서 면역 키워 나가면서 다시 올 그 무언가, 또 코로나가 다시 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미라클님들은 꿋꿋하게 이 제 목소리에 면역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두들 힘차게 하루하루 잘 일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요, 사랑하는 관계를 결정짓는 태도의 모든 것, 라포입니다. 제목 라포, 마이크 아길레라 지음, 안진환 옮김, 스노우폭스 출판사입니다. 자, 라포란 무엇인가요? 왜 라포인가요? 독자 대다수는 라포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들어는 봤어도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혹시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 오랜 친구 같은 편안함을 느껴본 적이 있을까요? 몇 마디 나눴을 뿐인데 둘 사이에 뭔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들이 소개팅 자리에서 처음 보는 이성과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이분이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이구나 하는 직감이, 강연자라면 아침부터 왠지 오늘은 청중 앞에서 말이 잘 풀릴 것 같은 예감이 든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 때문에 만난 사람과 대화를 나눈 지 몇 분 만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교감을 라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기꺼이 열 수 있을 정도의 교감입니다. 라포는 상대방의 세계에 들어가 당신이 그를 이해하고 강력한 유대감을 갖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제가 최면을 하는데요. 최면하면서 이 최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에 불편하고 늘 어떠한 감정, 특정한 감정 때문에 너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사람들, 그러면 최면에서 그 감정이 왜 나오는지, 그 감정이 문을 두드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고요. 그 감정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시 말해서 라포를 형성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최면에서도 라포의 형성을 가장 큰 기술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비결을 물어보니 다름 아닌 라포라 한다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나도 이거 기술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라포는 비즈니스와 대인관계를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죠. 더불어 성공적인 삶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열망하는 것을 무엇냐 물어보면 다 하나같이 사회적 인정이라 얘기합니다. 추위와 굶주림만 해결하고 나면 곧장 발동하는 사회적 욕구니까요. 집단에서 환영받고 좋은 평판을 얻으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게 인간 본성입니다. 이런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바로 라포 기술입니다. 자, 이제 라포 기술 배우실 준비 되셨나요? 편안하게 따뜻한 기운이 여러분 가슴으로 스며드는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럼 편안한 의자나 매트에 앉거나 누우세요.
시선은 앞 정면에서 15도 정도 위를 바라보겠습니다. 깊은 심호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심호흡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두뇌가 연결이 됩니다.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편안하게 호흡을 이어갑니다. 깊이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몸에 심장과 폐와 간장 그리고 신장 그리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낭비 없이 에너지를 흡수하고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 호흡을 이용해서 나의 심장과 나의 두뇌가 이어집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따뜻해지는 내 몸의 감각 하나하나 떠올려 보세요. 내 몸에게 오늘 하루도 고맙다라고 의식을 보내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핵심은 행운입니다. 왠지 운이 좋아서 그 사람과 연이 닿을 것으로 기대하고 모임에 나가본다면 분명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테고 그와 친밀감을 나누며 관계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인식 요소와 행운 요소, 이 두 가지는 자신의 언행과 에너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호감도를 높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사람을 만날 것이고 모임 수준 또한 형편없을 것으로 짐작하고 참석했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고와 태도를 품는 순간 여러분들의 에너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는 건 당연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그 누군가를 만나는 일은 없을 거라 믿으면 자신의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부정적인 면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처럼 행동해 본다면 모임이나 행사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하나의 방법은 파티의 주인 혹은 행사 주최자와 같은 사고방식과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조금 일찍 현장에 도착해서 모임 장소에 또는 행사장에 들어선 다음 한 바퀴 쭉 둘러보며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 관심과 호의는 사람들의 눈에 띌 것이고 그런 관심과 호의는 사람들의 눈에 띌 것이고 곧 당신에게 라포를 발동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기본 취지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해 당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관계를 맺고 싶은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상대가 빨리 걷거나 활기차게 움직인다면 여러분의 움직임에도 속도와 활기를 붙이는 식입니다. 단순하지만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만약에 상대가 당신의 속도를 맞추지 않으면 어떨까요? 답답함 내지는 지루함, 마찬가지로 느긋하고 여유롭게 움직이는 사람 앞에서 부산을 떨면 상대는 당신이 경박하거나 조급하다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하는 방식도 마찬가지. 빠르게 말하는 사람, 천천히 말하는 사람, 높은 톤으로 말하는 사람, 낮은 톤으로 말하는 사람, 힘 있게 말하는 사람, 힘 빼고 말하는 사람, 크게 말하는 사람, 작게 말하는 사람, 말 그대로 천차만별입니다. 요점은 상대가 말에 투여하는 에너지 수준의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는 매칭과 미러링으로 상대의 자세와 몸 동작에 나의 움직임을 매치시켜 거울처럼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동족 효과로 나랑 같은 과구나 라고 동지애를 유발합니다. 또 다른 라포의 핵심은 윈윈입니다. 짝사랑이나 일방적 감정 소비는 라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약속 장소에 나가기 전에 그 사람을 만나서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에 대해 상상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잠시 시간을 내서 자리에 앉아 약속 장소에 나갔다 가정하고 그 만남의 전 과정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보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느낌을 갖게 될 것인지 상상해 보는 겁니다. 라포의 핵심은 윈윈이니까요.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상상을 해보면 그 효과는 매우 탁월합니다. 의사소통에서 어느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지를 토대로 시각적인 인간, 청각적인 인간, 체감각적, 느낌적인 인간 세 가지로 구분해 접근 방식을 달리해도 좋습니다. 시각적인 인간은 이미지에 민감하고요. 이미지에 대한 지각력이 높습니다. 따라서 말이나 글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의견을 피력할 때 그림 위주의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청각적인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몸동작과 손짓이 꼭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닮아 있습니다. 손이 위아래 좌우로 리드미컬하게 움직이지만 시각적 인간의 손처럼 그림을 그리는 데는 쓰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땐 당신에겐 어떤 식으로 들려요? 혹은 똑소리 나게 설명하시는군요. 맞는 소리 같지 않아요? 몸동작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배우지 않았을까요? 매칭과 미러링 말이죠.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느낌적인 체감각적인 인간은 몸이나 손 등의 동작을 비교적인 느린 속도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손을 대보려 하거나 두 손을 비비거나 꼬아 비틉니다. 이마나 팔을 손으로 문지르기도 하죠. 이런 몸동작에는 지금 느끼는 감정이 반영됩니다. 여유롭던 몸동작에 갑자기 속도가 붙는다면 흥분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체감각적 인간에게 접근할 때는 당신 역시 체감각적 유형의 몸동작을 사용하고 체감각적 표현을 섞어 말을 해야 동질감이 생겨서 경계심을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세요? 참으로 견고한 아이디어입니다. 의도가 무엇인지 감지되십니까? 등과 같이 말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호도는 어떠한가요? 자신은 어떤 유형의 인간인지 속하는지부터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시각적인 인간인데 상대는 느낌적인 체감각적 인간으로 파악이 된다면 제일 먼저 몸 동작 속도를 평소보다 늦춰야 합니다. 손으로 그림 같은 것도 그리지 말고 상대가 보여주는 몸 동작 또는 손짓과 같은 유형의 제스처를 쓰기 위해 의식적이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라포 형성의 기회가 생기니까요. 여럿이 모이는 자리에서 당신이 중요한 특정인과 라포를 형성하고 인연을 맺으려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몸동작을 파악해야 좋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까지 다가가 그의 어조와 표현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동족 효과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첫 만남에서 반드시 상대의 개인 공간을 존중하는 사교적인 거리를 유지하며 대화를 나눠보세요. 첫 만남에서 사교적 거리가 아닌
사적인 거리로 근접해서 개인 공간을 침해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어는 감정을 창출하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려면 현명하게 단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제게 구매하신다면 과 같은 표현 대신에 제게 구매하실 경우 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여기에 사인하실 때 모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등과 같은 식이면 되게 좋습니다. 이 표현은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상대가 행동을 취할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래서 얻을 결과까지 암시하는 겁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요점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왜냐하면 때문이다 입니다. 수년 전에 한 대학 캠퍼스에서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컴퓨터와 프린터 대신 복사기를 흔히 사용했어서 학생들이 복사기 앞에 줄을 서는 일이 예사였습니다. 실험자가 줄을 선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복사를 좀 해야 하는데 앞에 서도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70% 학생들이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자는 즉시 표현을 바꿔 요청했습니다. 앞에 서도 될까요? 왜냐하면 복사를 좀 해야 하거든요. 이번엔 90% 이상이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이유가 확실히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이렇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내지는 이렇게 해. 왜냐하면 내가 엄마니까 또는 내 말대로 해라. 왜냐하면 말 잘 들어야 착한 아이니까 등과 같은 말을 들어서 그런 표현에는 순응해야 한다는 잠재의식을 키웠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목소리는 곧 악기입니다. 감정을 유발할 수 있고 자신감을 창출할 수 있으며 나아가 라포를 형성할 수도 깰 수도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신뢰감을 주며 라포를 형성, 유지하려면 이 세 가지 진술형, 확인형, 권위형 이 세 가지 유형을 대화에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방법과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진술형은 음성과 음조에 거의 변화를 주지 않고 말하는 방법이고 확인형은 끝을 올리며 질문조로 의견을 제시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저들이 승리할 것 같아요. 대신에 저들이 승리할 것 같죠? 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대화 중에 진술형을 유지하다 갑자기 질문형으로 바꾸면 메시지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서비스 같지요? 라고 한다면 자신감 부족으로 라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뭐지? 왜 여기서 내 의견을 묻는지 이해가 안 가는군.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뉴스 진행자에게서 볼 수 있는 권위형. 남성이든 여성이든 뉴스 앵커는 이렇게 말하는 게 기본입니다.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면 권위형을 이용해서 말하면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오프라는 무언가에 대해 격식을 차리지 않고 혹은 재미나게 말하다가 광고가 나갈 시간이 되면 권위형으로 목소리를 바꿉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고 목소리를 깔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광고 후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주제를 놓고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위형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면 메시지에 자신감을 담고 라포 형성의 기초를 닦을 수가 있습니다. 첫 만남에서 라포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첫 만남에서 라포가 내가 만족할 정도로 형성되지 않은 것 같아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조치를 잘 취한다면 라포를 재형성할 수도 있으니까요. 후속 조치를 취할 땐 먼저 목적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관계를 강화하고 싶은가 아니면
다음 약속을 또 잡고 싶은가? 그러면 파악한 상대의 시각적, 청각적, 체감각적 유형과 그리고 후속 조치를 취할 때 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이 라포 책에 들어 있습니다. 자, 마이크 아길레라 지음, 안진환 옮김, 그리고 스노우폭스 코리아 출판사. 이 책 라포를 보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 라포의 기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자아와 연결되는 기술들이,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너무 세상이 새로워 보여요. 여러분들 한번 이 책 집안에 한번 들여놓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들여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딴 사람들에게도 소개시켜줘도 좋을 책입니다. 우리 미라클님들은 소중하니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본 라포였습니다. 자,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곳에서 되돌아 나오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거꾸로 세어서 그곳에서 이 현실로 되돌아 나오겠습니다. 5.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4.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유형을 만나도 편안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3. 여러분들 거의 다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고 호심호흡을 하면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재탄생합니다. 2. 여러분들은 사랑입니다. 다 깨어났습니다. 1. 여러분들은 더 나은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눈 뜨세요. 제로. 다 깨어났습니다. 눈 뜨세요, 여러분. 팔다리 흔들고 그리고 심호흡하고 나의 심장의 소리를 가까이 느껴보세요. 내 심장에 손을 가까이 대고 심호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편안하게 이 시간을 편안하게 이어가 보세요. 저와 함께 만들어본 라포,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 또한 새로운 관계를 맺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미라클님들 새로운 기적적인 관계를 맺기 바랍니다. 저 또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